50만 원으로도 잘 살아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큰 재능이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이냐? 그 세상에 돈 잘 모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될 때 투자를 잘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근데 돈을 잘 모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모아야 투자를 하고 그 시드가 있어야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계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때요?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은 돈 좀 적게 쓰고 카드도 좀 적게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처음에는 좀 되다가 어느새 이제 월 말이 돼 보면은 지난달이랑 또 큰 차이 없고 매번 이런 같은 상황의 반복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이 불필요한 소비는 부자로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큰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용돈을 얼마를 쓰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질문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생활비 말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쓰는 용돈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50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에 50만 원 딱 넣어놓고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다 보니까 쓰다 보면 똑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뭐 얻어먹고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거고 쓰다가 좀 남으면 좀 그 다음 달은 여유롭게 쓰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산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됐으니까 꽤나 오랜 기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불편하지 않냐, 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물가를 감안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습관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50만 원씩 넣어서 생활하는 게. 근데 저는 50만 원으로도 잘 살아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큰 재능이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이냐? 돈이 얼마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돈 버는 능력은 모르겠는데 안 쓰는 능력만큼은 정말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 정말 감사한 능력이죠. 왜 우리 마블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나도 저런 능력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언맨처럼 강철 슈트를 입고 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토르처럼 망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특별한 능력, 초능력 한 번씩 원할 때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데도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돈 잘 안 쓰는 능력이 있지 않나. 너무나 감사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게 돈 안 쓰고도 잘 생활하게 된 배경을 좀 얘기하면은 이게 눈물 없이 못 듣는 또 사연이 있거든요. 이건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언제 한번 인문화 특집, 과거사 특집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정말 공포가 뭐 연인과 이별의 공포 이런 거 상대도 안 됩니다. 정말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만족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써도 부족하다고 느낄까? 이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소비라는 걸 할 때는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보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우리 나이 때는 이 정도는 쓰고 살잖아 이런 나이대를 기준으로 잡을 때도 있고요. 내 옆에 직장 동료를 보니까 나랑 연봉도 비슷한데 이 정도 쓰고 사네?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직장 동료 다 이렇게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기준이 있겠죠. 저의 소비의 기준은 생존입니다.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비가 가능하면 일단 저는 만족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못 버는데 저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협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뭐 일도 하고. 근데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지 멀쩡한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한 푼 줍쇼 뭐 이런 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경제적 1차 목표는 생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소비를 보면은 조금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거 최근에 바꾼 건데 중고폰을 샀어요. 중고폰을 한 개 샀고
이거는 철 지난 스마트폰입니다.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신 폰이라고 전화 잘 되고 이전 버전 모델이라고 해서 뭐 전화나 카톡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스마트폰을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원시인이랑 저를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멀리 있는 친구랑 얘기하려면 맨발로 막 가시밭길 막 뛰어가면서 발바닥에 가시 찔려가면서 막 뛰어가서 헥헥거리면서 야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스마트폰만 까딱까딱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시인 분들은 물을 뜨려면은 바구니를 어깨에 딱 짊어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에는 늘 포식자가 있어요. 호랑이나 이런 무서운 애들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물 뜨러 갔던 거예요, 옛날 원시인들은. 근데 저는 오영일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깔짝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깨끗한 물이. 심지어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옵니다. 왜? 집에 보일러가 있거든요, 제가. 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물은 웬만한 집은 다 잘 나오지 않나요? 네. 30평 아파트라고 물 잘 나오고 17평 아파트라고 물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원시인보다 제가 뭘 잘했길래 이런 혜택을 받고 사나? 딱 하나죠. 그냥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딱히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인류에 비해서 너무나 위대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 한 2010년식 24만 킬로 된 아반떼를 타고 다녔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딜 가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70년대, 80년대의 선배 세대님들을 보면 그때 자동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근데 요즘은 마트 갈 때 다 자동차 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적잖아요. 그쵸? 저는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버스 타고 가는 걸 제가 따라가요. 그러면 시장에서 바리바리 막 물건을 사고 검은 봉지 몇 개씩 들고 막 집에 옵니다. 이때 진짜 수박 하나라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엄청 무겁거든. 손가락에 막 빨간 줄 가고 막 오른손으로 들었다 왼손으로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 아프니까 손이. 그렇게 장을 보고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집에 오고 또 내려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됐었죠. 이렇게 살았었다고요, 저희 선배 세대들은.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마트 갔다가 굉장히 편하게 돌아옵니다. 추운데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손도 무겁지 않아도 되고 수박 그까이 거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트렁크에 탁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편하게 집에 와요. 그러니까 굳이 엄청나게 좋은 차가 필요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차라도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린 시절에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소비 생활 모습과 저의 소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생활 수준이 저의 소비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풍족하고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 만끽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기타 실력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기타 실력은 노력이 필요하지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요거 한 개 샀거든요. 네, 이거 기타줄 한 개 샀는데 요거 이제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요거 하나면은 저는 또 한 6개월 동안 기타 띵까띵까 치면서 재미있게 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보내는데도 그렇게 크게 뭐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거기엔 너무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이런 좋은 걸 보면서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내 삶이 뭔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면 또 제 소비의 기준도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SNS를 그냥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소득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뭐 2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안 써야지가 아니라 나의 소비 기준은 뭐지?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정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소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부자가 되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